오늘은 6월 24일 월요일 아침 6시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가 주로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에 오르자 미국 증시 주요 지수도 연일 고점을 경신을 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거품론 등을 내세우면서 엔비디아 주식이 과매수권에 있고 너무 빠르게 올랐다고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월가에서는 장기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이 건강한 시장의 증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31번째 최고점을 경신한 S&P 500 지수 사상 처음으로 5,500을 장중에 돌파했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지난주 신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하지만 20일, 21일 이틀 연속 엔비디아 주가가 3%씩 빠지면서 미국 증시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도 이번 주 상반기 마무리하는 주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 증시입니다. 오는 28일 금요일 거래를 끝으로 다음 주부터는 상반기 끝나고 7월 초 하반기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올해 조정을 받거나 오르더라도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라던 이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미국의 증시 올 상반기 인공지능 테마에 힘입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2022년도 약세장이었죠. 연초에 상승장일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22년도 10월 말, 12월 말까지 약세장이었고 작년에는 또 많이들 들어보셨듯이 상저하고라는 말, 상반기에는 저조하고 하반기에는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상반기부터 상승을 해서 전문가들의 예상이 이렇게 계속 빗나가고 있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아무리 일반인들보다 경제, 금융 이런 주식 관련 공부를 석사, 박사급으로 많이 한 월급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죠. 몇억, 몇십억씩 받는 전문가들이더라도 주시장의 한치 앞은 그 누구도 정확히 내다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급락을 했었던 엔비디아의 이 전략은 애플과 매우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애플처럼 매년 수억 대의 아이폰 등 이 전자기기를 엔드 유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자입니다. 엔비디아는 주로 소수의 기업에게 데이터 센터용 고가의 적은 수량의 AI 칩을 판매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용 이 고가의 적은 수량의 칩, 앞으로 이것이 점점 판매 매출에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과 같은 빅테크의 대형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가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엑스에이어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10만 개의 AI 칩을 슈퍼컴퓨터로 연결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테슬라 CEO는 올해 엔비디아의 AI 칩 구매에 4조에서 5조 원대 규모의 지출을 예상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지난해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용 GPU를 376만 개 판매했다고 합니다. 인텔과 AMD와 같은 경쟁사들이 있지만 72%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시티그룹은 내년에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약 81%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적은 양의 AI 칩을 판매하지만 이 AI 칩이 고가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매출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2%나 폭증한 26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것은 아이폰 초기의 애플보다도 더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 하반기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28일 공개되는 미국의 5월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가 하반기 시장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일주일 장을 마친 뒤에 상반기 끝나고 오는 28일 밤 미국의 5월 개인 소비지출 PCE 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PCE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는 물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 26일 장 마감 뒤에 발표되는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 현재 시장 흐름을 주도하는 엔비디아 등의
AI 반도체 종목들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번 주 가장 관심을 기울일 사건은 28일 장이 열리기 전 미 상무부가 발표한 5월 PCE 물가지수. 이 PCE 물가지수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해서 월별 변동성을 줄인 PCE 근원 물가지수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활용하는 지수입니다. 시장 전망은 현재 낙관적입니다. 4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던 PCE 근원 물가지수가 5월에는 상승률을 2.6%로 낮추는 데 성공한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뚜껑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상승률이 시장 전망과 부합하거나 이를 밑돌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PCE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 둔화를 가리키면 연준이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전에 한 번 금리를 내리고 연말에 또 한 번 금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0, 31일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에 불과하지만 9월이 되면 그 확률이 65%를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9월 17, 18일 FOMC에서 연준이 0.25% 이상 금리를 내릴 확률을 66%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마지막 FOMC가 될 12월 17, 18일 회의에서는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서서 기준금리를 5% 또는 그 이하로 떨어뜨릴 확률이 66.1%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PCE 물가지수가 예상과 달리 다시 반등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이 같은 기대는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은 끝났지만 간간히 기업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실적 발표는 25일, 26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26일에는 AI 반도체 핵심 종목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플랫폼에 반드시 필요한 HBM 반도체 업체로 엔비디아 주가 흐름과 최근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AI의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HBM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DRAM, 플래시 메모리 등 PC 부문 반도체도 회복세라는 점 역시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 발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지난 3월 2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매출 전망치 66억 달러를 제시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마이크론 실적을 토대로 반도체 경기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하루 전 25일에는 경기 동양 풍향계라는 별명이 있는 물류업체 페덱스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낙관 전망이 타당한지가 페덱스 실적 발표로 확인됩니다. 27일에는 스포츠용품 업체 나이키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또 이번 주에는 다수의 연준 인사 발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이자 영향력이 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